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펜타클 3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펜타클 에이스 1이죠. 1개. 그리고 펜타클 2, 2개.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펜타클 3개예요. 첫 느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물에 코인을 받고 있는데, 건물은 보호를 의미하며, 코인은 노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 도구를 가지고 작업한 사람의 기술을 의미한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려는 사람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든다. 이 카드 같은 경우엔 미구연이에요. 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이제 의미는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성이나 이런 거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코인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바다가 있고 파도가 치며 배가 있으니 보호를 받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했죠. 그리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그거의 정반대 포지션이죠. 얘는 건물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리고 코인은 노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코인은 코인을 박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도구를 가지고 작업한 사람의 기술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하는 부분은 코인 에이스와 동일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무언가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세 번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른 옷을 입고 수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역할이 다 다르겠죠. 그리고 나고 살아온 길도 다를 거고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의 표현은 이제 옷입니다. 옷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역할도 다 다르겠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죠? 그랬을 때 단합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 다르고 뭐 출신 성분도 다를 거고 뭐 위치도 다를 거고요. 뭐 지역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물에 단합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결속하고 있는 부분은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난 이 카드는 조금은 사람 관계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사람 관계에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3카드의 키워드는요, 기술력.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역할,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면 능력도 다르다. 목표, 다양한 사람들이 협동, 협력을 해서 목표물을 만든다. 목표를 만든다. 이 펜타클 3카드의 키워드는요, 기술력, 역할, 목표고요. 연애운과 재물운은 별 5개 중에서 별 3개예요.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낮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상황별 해석입니다. 연애, 재능 있는 사람, 진지한 관계, 직장, 실력을 인정받는다. 승진, 진급한다. 승진이나 진급에 대해서 해석이 된다면은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카드들은 보통 업무적인 부분이나 사람 관계에서 좋아요. 그랬을 때 대인 관계는 협력하는 관계, 동료들과 단합한다. 왜 그러냐라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회사 생활하는 부분은 물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여지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부분은 회사에서 연애도 하고, 그죠? 뭔가 즐겁고, 뭔가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은요, 연예인 쪽으로 가고요. TV에 나옵니다. 그죠? 맞죠?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특히나 이건 사회 초년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회사에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뭔가 즐거울 것 같잖아요. 재미없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면. 왜냐면은 대학교는 내가 뭔가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고요. 회사는요, 내가 돈을 벌러 가는 곳이죠. 이렇게 보시면 가장 깔끔하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게 뭔가 자꾸 이제 특히나 코인의 키워드가 많은 사람들이나 이제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은 낙천적이다 보니까 자꾸 해맑은데, 세상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은 뭐 놀면서 돈 버나?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월급을 준다는 거는
누군가는 월급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시장 경제의 기본 메커니즘인데, 기술이 있으면은 회사의 매출에 기여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인 뭐 상여금, 경력금, 포상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능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도태돼서 퇴사하는 쪽으로 가지, 뭔가 이게 학교는 아니죠, 회사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기술의 키워드가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유리해요. 설령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뭐 이렇게 유리하지 않아도 유리해지게 돼요. 왜냐면은 회사에서도, 그래서 누가 매출에 기여를 많이 했냐를 보고 논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지. 회사에 이런 뭐 혈연이 아니고서야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신경은 안 써요. 뭐 아시다시피 큰 회사일수록, 회사의 경력이 오를수록 저거 어떻게 하면 잘라내고 신입을 많이 채용하면은 회사의 마진이 더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회사가 월급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잖아. 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하면은 회사의 이익을 방대하게 증폭시킬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지. 내가 회사의 월급을 직원들한테 많이 주고 뭐 복지에 대한 거는 그 뒷순위죠. 그죠? 후순위지. 결론적으로 똑같이 일을 한다면은 월급을 적게 주는 게 메리트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반대로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사장이 돼도 사고방식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설프게 물론 자리가 이렇게 있는 사람은, 물론 뭐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부분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회사에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없으면 안 되는 기술. 이 사람이 나가면은 큰일 나는 경우도 많죠. 중소기업은 크죠. 현재 상황, 다양한 경험을 살린다. 계획을 진행한다. 감정, 성과를 내고 싶다. 완벽하게 진행하고 싶다. 그다음 문제의 원인은 능력을 자만한다.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계획.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인데 최소한의 인간관계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거 아까 반대인데,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계획하는 건 또 아니다. 그죠? 원래 보통 능력이 있으면요, 인정을 받잖아요. 그럼 진짜 내가 막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요, 꼭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회사를 차렸겠죠. 근데 이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하는데도 그거와 관련된 직종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렇게 뭐 건물을 짓고 있네요. 저거 관련해서도 그렇죠. 건축 관련도 엄청나게 많은 직군들이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짓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뭐 디자인이라거나 그 외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근데 이 부품도 웃긴 게 많은데 다 한 군데에서 생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공정 과정이 있겠죠. 뭐든지 간에. 그리고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중장비나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또 그것을 생산하는 거, 수리하는 거, 이렇듯이 직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 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이렇게 대학원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자신을 자만하지는 않는지. 반대로 명리나 이런 운세 사업도 그렇죠. 3년 공부해 봤자 뭐 고졸 누구나 다 되죠. 그죠? 대학 4년제 예를 들어서 졸업했다. 합치면 7년이죠. 근데 우리 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해 주나요? 안 인정해 주죠. 막 옛날처럼 뭐 한 30년 전, 20년 전처럼 대학교 졸업했다고 막
출세하는 건 한물 같죠. 이제 지금 그런 거 없죠. 그냥 대학 나왔으면은 뭐, 아, 그래? 그리고 끝이죠. 수고했네. 뭐 이게 다죠. 왜냐면은 다 대학을 나오니까. 누구나 대학을 나오니까. 대학 나왔다고 해서 인정해주는 건 없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한 2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고,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은, 오, 이러지. 요새 뭐 대학 나왔다고 인정해주는 건 없어요. 학벌로 밀어붙이려면 대학원을 나와야죠. 하지만 대학원 나온 사람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아 상태입니다.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많은 상위 직종에 갈 수는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고 거기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좁죠. 그죠? 구멍이 바늘구멍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봤자 7년이죠. 그죠? 그리고 대학원은 뭐 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은 최소 10년 이상이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까지 포함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포함하더라도 그랬을 때 운세 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종종 뭐 몇 년 공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운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종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되어야죠. 그죠? 뭐 조금 공부해가지고 진행하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본인 사주나 그런 부분은 독학해낸 부분이나 맨날 가서 잘 물어보는 게 자기 사주인데 자기 사주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가 더 잘할걸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얘기가 좀 많이 딴 길로 샜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펜타클 3카드의 조언입니다.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기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결과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고 틀리거나 그게 완성이 되든지 말든지 그것도 있겠지만은 사람이요. 기술이 있으면은 결과는 언제든지 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성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학교. 근데 그게 아무 쓰잘데기가 없죠. 왜냐면 회사 가면 또 배워야 됩니다. 그게 실제 실무에서 쓰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우리가 1등과 꼴등을 매겨야 되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다인 거지. 회사 가면은 또 회사의 그 내 규칙과 룰이 있어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펜타클 3카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펜타클 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